그럼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스마시티 챌린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오늘 발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시티 챌린지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비 사업이 있고 본 사업이 있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 사업으로 다 올라가 주셨던 이제 부천, 대전, 인천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회도 보면서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요 사업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제 각 콘소에서 하셨었던 그 사업의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다 더 관심 있고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안 되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시티 개요 관련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전에 초창기 때 이제 UCT 시작해서 스마트시티 초창기까지는 저희가 기술 인프라 쪽으로 좀 치중해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실구축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이후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거버넌스나 제도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하면 혁신성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정책들 대부분이 기술 인프라, 제도 거버넌스, 혁신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추진 자체가 저희가 초창기 때는 이걸 왜 하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초창기는 이게 무조건 신산업으로 생각해서 좀 밀어붙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의 성과를 좀 제대로 못 냈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가 분명하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랑 혁신 사업 창출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작동 원리 자체는 사회적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곳에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이랑 실제적으로 그 사람 행동 패턴을 바꿔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도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서 스마트시티 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새 지자체 새 팀에서 하셨던 내용들도 보면 그 도시 내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서 배분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패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 도시 운영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공간이랑 물리 공간 실시간 연결하거나 실시간 빅데이터 활용하거나 서로 다른 분야 간 어떤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추진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했던 게 이 사업 경우는 이전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쪽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는 이렇게 좀 단편적인 트랙으로 보통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됐었는데 콘솔을 이뤄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좀 굉장히 특이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가지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는 뭐였냐면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한계들이 있어가지고 한계를 돌파해서 혁신을 끌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2019년 때 이제 규제 혁신 지구라는 그런 컨셉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법에서 담겼고 본 사업 같은 경우도 그 규제 혁신이라는 그 수단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로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는 게 실제 도시 안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 산업군과 충돌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군들의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 역시 실제 서비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것들 자체를 저희가 초창기 사업 기획할 때부터 인지해서 그 부분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증 프로그램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저희가 R&D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는 기본적으로는 다 기술 실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도시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기술 실증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실증을 하고 그 성과 자체도 기술적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목표 자체에 대한 성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이후 발표들을 보시면 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 달성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기술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이 아니라 실제 도시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 또는 이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모델 관점에서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건가에 대한 그런 그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현재 이제 스마트 챌린지를 통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실증들이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 실증 사업들은 본 사업의 예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 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성공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전국적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실증이 실증으로 끝났었는데 실제 실증이 전국적 확산 또는 뭐 해외 확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한번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증에 대한 아이템 자체를 전체 시장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현재 내년부터는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스마트시티 초기 그 챌린지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는 초기 구상했을 때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거랑 유럽의 호라이즌 2020이라는 두 가지 사업들을 좀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융복합했고 제 생각에는 현재 미국의 스마트 챌린지나 유럽 호라이즌 2020보다는 더 뛰어난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전의 기술적인 부분만 바라봤다면 이게 실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과정상의 경쟁, 협력 커버넌스, 도시 문제 실제적인 해결, 정량적 성과 목표, 규제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요소들을 그 지원 사업의 구성 요소로서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정상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타 사업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자율성을 좀 최대한 보장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실증이 끝나고 그 지역 내 확산은 현재 확정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좀 전국적인 확산이나 해외 확산까지 하는 그 트랙을 현재는 내년부터는 아마 실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 같은 경우 한 10개월 남짓 하게 되고 이 10개월 동안 실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대시민 서비스까지 하고
그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성과들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본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예비 사업 동안 과정상의 경쟁이라는 좀 새로운 툴을 좀 활용을 그때 하였었고요. 그걸 통해서 좀 많이 고생들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성과들을 좀 거둬 왔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사업 공모에 대한 그 평가 기준들을 다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 공모서를 기준들을 냈었고요. 요 사업 전에만 해도 공모 기준 같은 경우 생각하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지자체 역량 부분들에 좀 치중을 했었는데 여기 사업들을 보시면 얼마나 거버넌스를 잘 구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독창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보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평가 지표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각 팀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챌린지 사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공고를 내면서 좀 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성공적이었던 부분이 19년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48개 팀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 콘소시엄 안에는 이제 뭐 삼성, 현대, LG, 뭐 KT, SK 같은 뭐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 서울대, 연대 등 주요 대학들 역시 하나의 콘소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소시엄 사업 분야 자체는 교통, 환경, 안전 이런 것들이 좀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챌린지 예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48개가 처음으로 경쟁했었고 그다음 예비 사업에 올라온 지자체가 이제 인천, 부천, 대전, 창원, 광주, 수원 이렇게 6개였고요. 이 6개 지자체들이 한 10개월 남짓 실제 솔루션 실증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지자체들이 솔루션 실증을 했었던 부분들은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빅골 데이터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실증을 했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비 활용해가지고 모바일 디지털 트윈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통해가지고 모든 그 여러 가지 도시 서비스들을 조금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각각의 그 실증 결과들은 그 대시민 서비스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결과들을 내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화재 대응 시간이나 미세먼지 에너지 절감 등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성과들이 냈다는 것들을 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오늘 이후에 발표될 인천, 부천, 대전 같은 경우는 앞에 지자체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업 성과들을 내면서 이제 본 사업의 확산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확보를 다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한 3년 동안 본 사업들이 추진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각 그 팀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그 19년에 이제 시작해서 첫 번째로 예비 사업에 대한 실증을 한번 처음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매년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예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도 저희가 4곳을 이미 선정했고 요 4곳에 대해서는 또 한 10개월 남짓 실제적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구축하고 실증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4곳 중에 이제 또 2곳을 선정해서 이제 본사업 지원 예산을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실증 사업들을 만들어냈고 이 사업이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 번에 거치는 건 아니고 이제 매년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연속 사업으로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과들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국가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부분들은 더 자세히 설명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부천시에서 저희 김경희 과장님께서 부천시에 대해서 설명